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혼자 걸어 다니시던 아버지가 갑자기 사흘 전부터 화장실도 못 가셔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선생님, 어머니가 6개월 전까지만 해도 동네 시장에 혼자 장 보러 다니셨어요. 근데 이제는 혼자 일어서지도 못하세요. 앞으로 영영 걸으실 수 없는 건가요? 이제 팔순이 되셨는데. 선생님, 제 나이가 아직 66세인데 지금부터 20, 30년을 휠체어에 의존하며 살 생각하니 숨이 막혀요. 당신도 언젠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하루아침에 침대에 갇힐 수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 사는 할머니는 나보다 7살이 적은데 이미 요양원에 가 있어요. 저는 팔순이 넘었지만 아직 텃밭도 가꾸고 올 여름엔 외손주들도 함께 3대가 해외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40대에 교통사고를 겪었지만 의사 선생님 말대로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꾸준히 운동하고 움직였던 것이 이렇게 차이를 만들 줄은 몰랐어요. 일산에 살고 계신 83세 정수자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어르신처럼 노화를 늦추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생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뒷산에서 가볍게 등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더니 그대로 넘어졌어요. 큰 부상은 없었지만 그 뒤론 걷는 게 무서워졌어요. 자꾸 넘어질까봐. 그래서 점점 집에만 있게 됐죠. 결국 6개월 만에 화장실도 혼자 못 가는 신세가 됐어요.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산에 살고 계신 75세 김갑수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김갑수 어르신은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며 근육이 점점 약해졌고 결국 보호자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졌습니다. 아직 괜찮겠지,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 아니야? 하며 다리 건강을 신경 쓰지 않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연구에 따르면 다리 근력이 약한 노인의 80%가 5년 내에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번 약해진 근육을 되돌리는 데는 훨씬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다리는 우리 삶의 자유를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건강한 다리를 유지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평균 7년 더 독립적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몸에 무리가 적고 실천하기 쉬운 다리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활의학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방법들로 젊은 시절처럼 자유롭게 움직이고 싶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할 내용입니다. 나이가 들었다 해서 다리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적절한 관리만 한다면 80세가 되어서도 혼자 장을 보고 손주들과 산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후의 지혜 한 스푼 채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후의 삶을 지켜줄 실질적인 다리 건강관리법을 4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도 부담 없이 따라 할 수 있는 운동법과 생활 습관까지 꼼꼼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정보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에게 건강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다리 건강관리법은 바로 운동입니다. 방금 또 운동이야 라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힘든 운동을 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무거운 기구를 들지 않아도 됩니다. 아이고, 나이 들어서 무슨 운동이야? 운동을 꼭 해야 하나? 라고 망설여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10년 이상 젊은 체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에 3번, 하루 15분씩만 운동해도 충분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김갑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40년간 무역회사를 다니시다 은퇴하신 후에도
매일 아침 동네 뒷산에 오르내리며 건강 관리를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지셨죠.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그 후로 걷는 게 불안하다고 하시면서 점점 집에만 계시게 되었답니다. 텔레비전만 보면서 주로 앉아 계시니 다리 근력은 더 약해졌고 결국 6개월 만에 보행기 없이는 화장실도 가기 힘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어르신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건강하게 사셨는데 불과 반년 만에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막내 따님이 인터넷에서 찾은 재활운동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냐 생각했죠?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재활의학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운동을 하나씩 따라하며 점차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손주들과 함께 공원을 산책할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오늘은 그분이 실천한 가장 효과적인 운동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병원에서도 재활치료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무릎이 좋지 않은 분들도 부담 없이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앉기입니다. 편안한 의자에 앉으신 다음 양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세요. 발을 의자보다 살짝 뒤로 빼시면 무릎에 무리가 덜 갑니다. 그리고 천천히, 정말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천천히 앉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3번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횟수가 아니라 허벅지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3번도 하기 어려웠어요. 다리가 너무 떨리더라고요. 진짜 내가 다리 장애인이구나 하는 생각에 너무 비참했지만 막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진짜 이대로 포기하실 거예요? 아직 70대인데.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디 혼자 맘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집에 갇혀 있다가 요양원에서 끝내고 싶어요? 사실 이것보다 더 심한 말을 했는데 저를 자극하려 한 말이었죠. 그렇게 힘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다 보니 일주일 만에 5번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두 번째는 벽을 짚고 하는 스쿼트입니다. 이 운동은 무릎이 약한 분들도 부담 없이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벽에 등을 기대고 발을 한 걸음 앞으로 뗀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렸다 펴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조금만 굽혀도 다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벽에 기대어 아주 조금씩만 움직였죠. 손주가 옆에서 응원해줘서 힘이 났어요. 이 운동을 할 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치 의자에 앉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동작을 하면 무릎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통증이 느껴지시면 거기서 멈추세요. 깊이 구부릴 필요 없습니다. 세 번째는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이 운동은 다리 부종 예방과 혈액순환 개선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의자나 벽을 짚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었다가 내리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면서 했는데 뉴스 한 번 할 때마다 20번씩 했죠. 처음에는 중간에 쉬어가면서 했는데 한 달 지나니까 한 번에 할 수 있더라고요. 종아리 근육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는 근육으로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할 때마다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다리 부종을 예방하고 혈액순환을 돕는데 정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앉아서 하는 다리 들기입니다. 편안히 의자에 앉으신 다음 한쪽 다리를 천천히 올렸다가 내립니다. 마치 걷는 동작을 앉아서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릎을 완전히 펴실 필요는 없어요. 허벅지 앞쪽 근육을 느끼실 수 있을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을 한 잔 마시면서 이 운동을 했어요. 한쪽 다리씩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 커피 한 잔을 다 마실 때쯤 되면 다리가 확실히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죠. 운동을 시작한 지 한 달 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화장실 갈 때 보행기를 덜 의지하게 됐어요. 아직 완전히 혼자 걸을 순 없어도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죠. 2달이 지나자 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보행기 없이 부엌까지 가봤어요.
떨리긴 했지만 넘어지지 않고 걸을 수 있더라고요. 그때 울컥했어요. 이제 다시 걸을 수 있겠구나 싶어서요. 3개월이 지나자 집 앞 슈퍼까지 혼자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주가 우리 할아버지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전에는 항상 침대에만 누워있던 할아버지가 이제는 같이 놀아줄 수 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난 지금 김갑수 어르신은 아침 산책을 다시 시작하셨습니다. 예전처럼 멀리는 못 가요. 그래도 매일 조금씩 걸으면서 체력을 키우고 있어요. 넘어질까봐 겁내지도 않게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실천하면 반드시 변화가 찾아옵니다. 운동하실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통증이 느껴지면 즉시 멈추고 편안한 범위 내에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매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 운동하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열심히 해야 해요. 저도 해냈으니 여러분도 분명 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김갑수 어르신은 바뀐 식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예전에는 아침은 거르고 점심에 고기를 실컷 먹었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식단이 바뀌었어요. 아침에 계란이나 두부로 단백질을 챙겨 먹으니 하루 종일 다리에 힘이 있어요. 단백질은 하루 중에 골고루 나눠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히 아침에 섭취하는 것이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칼슘과 비타민 D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칼슘과 비타민 D가 뼈 건강에만 좋다고 생각하지만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는데도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매일 멸치와 미역을 챙겨 먹고 낮에는 꼭 15분이라도 햇볕을 쬐려고 해요.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만들어진다고 하셔서 매일 오후 3시에 아파트 근처를 산책해요. 멸치, 미역, 우유, 치즈, 요구르트 같은 식품은 칼슘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D는 햇볕을 통해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지만 나이가 들수록 생성 능력이 떨어지므로 계란 노른자, 고등어, 연어 같은 식품이나 영양제를 통해 보충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항염증 식품 섭취입니다. 만성 염증은 관절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항염증 효과가 있는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면 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를 매일 마셔요. 처음에는 맛이 강해서 적응하기 힘들었는데 이제는 좋아해요. 무릎 통증이 확실히 줄었거든요. 또 매일 아침 카레 가루를 반 숟가락씩 요구르트에 섞어 먹어요. 카레 속 강황이 염증에 좋다고 해서요. 생강, 강황, 마늘, 양파 같은 식재료에는 항염증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베리류, 녹차, 올리브 오일도 항염증 효과가 있습니다. 넷째로 피해야 할 음식입니다. 일부 음식은 염증을 악화시켜 관절 건강에 해롭습니다. 선생님 말씀을 듣고 원래 좋아하던 빵, 라면, 과자 같은 가공식품을 가급적 안 먹으려 하고 있어요. 특히 저녁 식사 후 단 음식을 자제하니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한결 가볍더라고요. 가공식품, 정제된 탄수화물인 빵, 과자,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체내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어 가급적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정태호 어르신은 이런 식습관을 3개월 동안 지속한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선생님 권유대로 식단을 바꾸고 나니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다리 힘도 많이 좋아졌고요. 6개월 후에는 동네 등산 모임까지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식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는다는 게 불만이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릎도 덜 아프고 손주들이랑 놀아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영양 섭취 변화는 단기간에 눈에 띄는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리 건강에 확실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식습관은 우리 몸의 기초를 만드는 것이므로
나이가 들수록 더욱 신경 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다리 건강을 지키는 네 번째 방법, 생활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박영철이고 75세입니다. 40년 넘게 택시 운전을 했어요. 매일 12시간씩 운전대를 잡고 있었죠. 그때는 돈을 벌어야 하니까 건강 같은 건 생각도 못 했어요.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려도 그냥 참았죠. 인천에 사시는 박영철 어르신은 은퇴 후에는 평생 고생했으니 이제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에 하루 대부분을 소파에 앉거나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며 보냈습니다. 은퇴했으니까 이제 좀 쉬어야지 했어요. 평생 앉아서 일했는데 이제는 편하게 쉬면서 살아야지 그랬죠. 텔레비전도 보고 스마트폰도 보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3년이 지나자 심각한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다리가 자주 저리고 붓기 시작했어요. 무릎과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다리가 너무 뻣뻣해서 첫 발걸음을 떼기가 힘들었어요. 화장실까지 가는 짧은 거리도 부담스러워 벽을 잡고 가야 했죠. 손주들이 놀러와도 같이 놀아주지 못하고 정말 속상했어요. 박영철 어르신은 여러 병원을 다니셨지만 특별한 병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건강강좌에서 중요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6시간 이상 앉아 있으면 근육량이 30% 더 빨리 감소한다고 하더라고요. 더 심각한 건 움직이지 않으면 죽는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처음에는 너무 과장이 심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맞는 말이었어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장시간 앉아있는 생활 습관은 앉아있는 병시팅 디지즈이라 불릴 정도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더 크게 나타납니다. 그날부터 박영철 어르신은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그분이 실천한 다리 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30분마다 움직이기입니다.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는 것은 혈액순환을 저하시키고 근육량 감소를 촉진합니다. 처음에는 30분마다 일어나는 게 귀찮았어요. 드라마를 보다가 끊어져서 짜증도 났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게 광고 시간을 활용하는 거였어요. 광고가 나오면 무조건 일어나서 부엌에 물 한 잔 마시러 간다든지 화장실에 다녀온다든지 집안을 한 바퀴 돈다든지 했어요. 매 30분마다 단 2분만 움직여도 혈액순환이 촉진되고 근육이 활성화됩니다. 스마트폰 알람을 설정하거나 텔레비전 광고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수면 습관 개선입니다.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수면 패턴은 근육 회복과 전신 건강에 필수적입니다. 예전에는 소파에서 그대로 졸다가 자곤 했는데 이제는 밤 11시가 되면 침실로 가서 자는 습관을 들였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따뜻한 물로 발을 씻는 것도 습관이 됐고요. 처음에는 번거롭게 느껴졌지만 하고 나면 다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덕분에 숙면을 취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어요. 질 좋은 수면은 근육 회복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 발을 따뜻한 물로 씻는 것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셋째, 바른 자세 유지하기입니다. 잘못된 자세는 척추와 관절에 부담을 주고 근육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오랜 시간 운전하면서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세나 구부정하게 앉는 습관이 생겼는데 이를 바로잡는 것이 가장 어려웠어요. 선생님이 저에게 그러셨죠. 잘못된 자세가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척추에도 부담을 준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의자에 앉을 때마다 다리를 꼬지 않고 양발을 바닥에 편하게 두고 허리를 곧게 펴려고 노력해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예절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의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바른 자세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고 등을 곧게 펴며
양발을 바닥에 평평하게 놓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적절한 신발 선택입니다. 발은 우리 몸의 기초와 같습니다. 적절한 신발은 발과 다리, 허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동안 신발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발이 편한 신발을 신으니까 무릎과 허리의 통증이 줄어들더라고요. 예전에는 신발이 그냥 신발이었는데 좋은 신발을 신으니까 무릎과 허리 통증이 줄어들었어요. 조금 비싸더라도 발에 편한 신발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적절한 신발은 발의 아치를 지지하고 충격을 흡수하며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굽이 너무 높거나 앞이 좁은 신발은 피하고 발에 충분한 공간과 쿠션이 있는 신발을 선택하세요. 다섯째,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증가시키고 근육을 긴장시켜 관절에 부담을 줍니다. 은퇴 후에는 주로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는데 몸을 움직이지 않다 보니 점점 무기력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는 매일 저녁 아파트 뒷산을 산책하는 습관을 들였어요. 요즘은 매일 저녁 아파트 뒷산에 산책을 가요. 처음에는 10분도 못 걸었는데 이제는 3, 40분씩 걸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더 좋더라고요. 거기다 밤에 잠도 잘 오고요. 가벼운 운동, 명상, 심호흡, 취미 활동 등은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스트레스가 감소하면 근육의 긴장이 풀리고 통증도 줄어듭니다. 이런 생활 습관의 변화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박영철 어르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한결 가볍습니다.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됐고 손주들과 공원도 다녀올 수 있어요. 나이 들었다고 변화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몸소 경험했어요. 움직이지 않으면 건강이 나빠진다는 말을 이제는 너무 잘 이해합니다. 생활 습관의 변화는 특별한 도구나 비용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상의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리 건강을 지키는 4가지 중요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째, 적절한 운동을 통한 근력 강화를 위해서 하루 15분씩 주 3회의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근력이 강화되고 균형감이 향상됩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기, 벽 스쿼트, 발 뒤꿈치 들기, 앉아서 다리 들기와 같은 운동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둘째, 혈액순환 관리를 통한 부종과 저림 감소를 위해서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기, 발목 펌프 운동, 따뜻한 물로 발 찜질하기, 다리 높이 들기, 다리 마사지 등을 통해 혈액순환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올바른 영양 섭취를 통한 관절과 근육 건강 증진을 위해서 단백질, 칼슘,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 항염증 효과가 있는 음식을 늘리며 가공식품은 줄이는 식단 조절이 중요합니다. 넷째,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한 전반적인 건강 개선을 위해서 바른 자세를 유지하고 적절한 신발 선택하며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기르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려는 일상의 작은 변화가 다리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까지 다리 건강을 위한 4가지 중요한 영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변화를 한꺼번에 시작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습관부터 하나씩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다리 건강은 단순히 걷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을 넘어 삶의 독립성과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부터 앉은 자리에서 3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걷는 습관을 들이거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5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달걀 하나, 두부 한 조각, 멸치 한 줌으로 아침 단백질을 챙겨보세요.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실천하면 정말 30년 젊어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시계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적절한 운동과 관리로 생물학적 나이를 10에서 15년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체 기능 측면에서는
30년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김갑수 어르신, 김명자 어르신, 정태호 어르신, 박영철 어르신의 실제 경험을 통해 다리 건강이 노후의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선택이 10년, 2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중요한 정보가 전해지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의 지혜 한 스푼 채널에서는 앞으로도 건강한 노후를 위한 실질적인 정보와 지혜를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작가 버나드 쇼는 나이를 먹는 것은 선택이 아니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우리의 선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루 15분의 투자로 30년 젊게 사는 방법을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다리 건강은 결코 나이의 문제가 아닙니다. 습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의 지혜 한 스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